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박상민 씨 목소리를 요새 매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가게 되면 네, YTN의 이슈앤피플을 즐겨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8일까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께 오는 전화 열심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 다운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웃고 시작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요.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식 듣고 충격 그리고 슬픔에 빠진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에 김수미 씨 아들이 언론에 또 밝힌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면서 경찰은 고혈당 쇼크사가 최종 사인이라고 알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김수미 씨가 지난 5월 그리고 7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여러 스케줄이 겹치면서 피로가 누적돼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김수미 씨, 앞서서 국민 배우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1980년부터 22년 동안 방영했던 대표작이죠. 전원일기로 전성기를 맞은 배우입니다. 네. 당시 생각해보면 30대 나이였는데 할머니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했죠.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고요. 이후에도 시트콤, 영화, 예능 여러 분야를 오가면서 시청자분들께 정말 많은 웃음을 네. 줬습니다. 그리고 음식 솜씨도 유명하죠. 그렇죠. 네,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음. 이번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용건, 신현준, 탁재훈 등 영화와 예능 등 작품에서 인연을 맺은 선후배들이 믿을 수 없다면서 아픈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 바로 옆자리에 김수미 선생님이 타셨어요. 네. 근데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계속 물을 드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 페트병.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소갈증이 있다고 하시면서 맞아요. 당뇨에서 내가 당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꽤 오래된 일이었는데 결국 지병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유, 배우 김영옥 씨는 오늘 다 나았나 했는데 부고 자체가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예. 그렇게 충격적인 또 아니 최근까지도 마음. 그러니까 TV에서 엊그제도 뵌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서. 참. 하여튼 참 정말 그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감 소식 볼게요. 이번 국감에서 하이브라는 기업명을 참 많이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아이돌 품평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하이브가 작성한 내부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해당 내용을 보면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외모 평가 그리고 저급한 표현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언급한 것인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이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원색적인 품평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증인으로 김태호 하이브 최고 운영 책임자가 출석을 했는데 주의 깊게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국회 바깥에서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하이브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동시간대였습니다. 예. 해당 내용은 업계의 동향과 이슈를 살피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SNS에 있는 반응을 그대로 발췌해서 참고용으로 공유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자극적인 내용만 짜깁기 해서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이브의 긴급 입장문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접한 국감장에서는 증인이 나와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별도 입장이 나온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네.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회가 됐는데요. 네. 이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김 책임자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내부자를 색출할 생각도 없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한편 어제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참고인이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다던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네, 인천 강화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주민 A 씨의 사연인데요. A 씨가 이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전해졌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풍선, 네. 대남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지금까지 들어본 대남 방송 중에서 소음 강도도 가장 높고 네. 동물 울음소리, 쇠뭉치 긁는 소리, 심지어는 귀신 소리 이런 것들이 밤낮 없이 들리고 있어서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A씨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방부 차관 등 정부 측을 향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현장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그 굉장한 말하자면 심적 피해 말고도 물적 피해도 많대요. 왜냐하면 기르던 가축들이 사산을 한대요.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전부 사산해가지고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이렇게 국회까지 와서 아마 이렇게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부산 기지에서 난 불을 밤새 진화 끝에 초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부산 미군 기지.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1분이었는데요.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미군 55 보급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격상이 될 정도였는데 오늘 오전 7시 24분께 초진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화재 현장의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이 55 보급창인데요. 그 안에서도 냉동 창고였습니다. 배관 등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 때문에 네. 불길이 더 빠르게 번졌고요. 내부에 가연성 물질도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하지만 작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였고 불도 인접 건물까지 번지진 않아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보통 이제 진화가 되고 나면은 화재 원인 조사를 하는데 이번 화재는 한국 경찰이 수사나 감식할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예, 55 보급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군수 물자를 보관하려고 조성된 창고입니다.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에 접수가 돼서 부산항으로 반입하는 미군 장비를 전국에 있는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네. 곳인데요. 주한 미군 지휘협정, 소파 협정에 따라서 이번 화재는 미군이 수사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난 직후에도 경찰이 출동했는데 당시에 미군 통제로 부대 내로 진입을 할 수 없어서 상황 파악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군도 화재에 대비해서 별도 소방차나 별도 소방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제 화재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한국 소방 장비와 인력의 진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은 미군 측에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화재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이 화재 원인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1020 세대가 운전면허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그래서 면허를 잘 안 딴다. 그렇죠. 이런 수시전에 내용 그랬죠. 전해드렸었는데 오히려 대형 면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고요? 네, 학령 인구 줄고 운전면허 필요성도 덜 느끼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가 감소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그랬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가 불황인 가운데에서도 학원들은 일종 대형 면허 수업을 통해서 그나마 매출을 보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화물 자동차 아니면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전의 경우에는 재취업 혹은 은퇴 후에 운수업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40대 이상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2030 세대 원생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그렇네, 진짜. 좀 의아하죠. 예. 네. 왜 딸까? 그럴까? 네. 왜 예, 그럴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 강사도 궁금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원생에게 물어봤더니 공무원 시험 가산점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현재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요. 경찰 공무원에서는 2점, 해양 경찰 공무원에서는 1점, 소방 공무원에서는 1점 이렇게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데 네.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필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당락을 가를 그 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로 따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네, 하고요. 네.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누구나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 직군에서는 내년부터 이 가산점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운전면허 당연히 있으실 텐데 2종이시죠? 1종 보통입니다. 1종부터? 예. 처음부터 네. 그렇게 따셨어요? 네.
저는 승격이 돼서. 저도 자동 승격이 승격이 됐어요. 몇 년 이상 되면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무사고로 하면은 그게 승격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마지막- 등록 면허로 네, 일종으로 네. 승격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전 맞아요. 일종이 돼도 일종 뭘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일종에 해당하는 게 어떤 차량이에요? 11인승 이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클러치가 네, 또 이제 따로 있으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일종. 그러고 보니 몰 일이 없었네요. 볼 일이 없었어요.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오늘은 퀴즈 대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린 배우 김수미 씨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용엄니 역으로 네, 또 그렇죠. 전원 일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감동을 줬습니다. 형년 75세 일기로 별세했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은요, 좀 애도를 하는 의미로 네. 우리 김수미 씨를 하면 좀 기억나는 장면 혹은 작품들 보내주시면서 애도 문자 메시지 같이 받으면 그 추억을 어떨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네.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고마운 말씀이에요. 샵 0945 우물정 0945 저희 이건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 YTN 어플을 활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도 무료니까요. 김수미 씨가 그동안 전생에 걸쳐서 네.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 또 눈물과 통쾌함을 주었다. 라고 느끼신다면 한 말씀씩 애도 문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